나는 김민수, 올해 48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아내 수진과 고등학생 딸 지은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스스로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고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연봉은 8천만 원 정도, 딸아이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70대 초반이었던 엄마는 여전히 건강했고 서울 변두리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며 가끔 내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 먹었니?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아, 그래. 그럼 몸 챙기고. 전화는 항상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습니다.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 주말에 쉬고 싶은 마음,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시간,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같은 기수 동기들이 하나둘 임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야근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았고 때로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아내 수진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까지라서. 저녁은 먹었어? 네. 지은이랑 둘이 먹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알았어. 사랑해.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승진, 연봉 인상, 더 나은 삶. 그게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 수진도 맞벌이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중소기업의 격리팀장으로 월말이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 대입을 앞두고 학원을 3군데나 다녔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주말에도 스터디 그룹에 나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정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1~2번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먹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 나 용돈 좀. 지은아, 지난주에 줬잖아. 그거 다 썼어요. 학원비 내고, 교재 사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알았어. 카드로 10만 원 넣어줄게. 고마워요, 아빠. 그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엄마가 경미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현관 앞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119 불렀어요.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경비실에 얘기해서 문 열었거든요. 지금 병원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구로 이응이응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회의 중이었지만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어디 가세요? 회의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과속딱지를 끊을 각오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엄마를 봤을 때 엄마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가 바쁜데 미안하구나. 회사 일하다가 왔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와야죠. 엄마는 자신이 쓰러진 것보다 내가 일을 중단하고 온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회의 중이었다며. 미안하다, 아들. 괜찮아요, 엄마. 회의는 나중에 해도 돼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경미한 뇌졸중이십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고 빠르게 조치해서 후유증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령이시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합니다. 언제든 다시 발작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시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과 함께 계시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네. 혼자 사시면 그럴 수 있죠. 끼니를 제때 안 챙겨 드시고 간단하게 때우시고 이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날 밤 병원에서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입원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 집에 가 있어라. 수진이랑 지은이 걱정하겠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수진한테 문자 보냈어요. 우리 아들 참 효자네. 엄마가 복이 많아.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주름이 가득했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깎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엄마, 정말? 네, 회사도 다니고 가족도 있고 행복해요. 그래, 너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엄마는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란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너가 고마워서. 이렇게 바쁜데 찾아와줘서. 엄마는 너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임원도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엄마, 엄마는 늙었어. 이제 오래 못 살아. 그래도 너가 잘 사는 모습 보고 가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래 사셔야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엄마 나이가 73이잖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의 말에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내가 병원에 온 것이 엄마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 당연한 일인데. 민수야, 엄마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엄마 생각 좀 해줘. 전화라도 가끔 해주고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생각해달라는 것, 전화해달라는 것, 그것조차 부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엄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엄마 생각 좀 해줘. 나는 얼마나 엄마를 생각했을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 솔직히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흘 뒤 엄마는 퇴원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집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엄마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너무 썰렁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만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하나,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엄마 혼자 먹는데 많이 필요 없어. 밥 조금 하고 김치 먹으면 돼. 그래도 이건 너무. 나는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밑반찬 한가득 사서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민수야, 너무 많이 샀다. 엄마 혼자 다 못 먹어.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제대로 식사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어요. 알았어. 엄마를 집에 두고 나오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면 괜찮을까? 또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아내 수진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잖아요. 지은이 공부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일도 하는데 어머님을 돌볼 시간이. 그럼 어떡해요? 엄마 혼자 두라고요? 또 쓰러지시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때요? 요양원? 여보,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잖아요. 전문 간호사도 있고 24시간 케어받을 수 있고 또래 어르신들도 계시고. 요양원.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무언가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다고요? 여보, 어머님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낮에 집에 없으면 어머님 혼자 계실 텐데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선 항상 누군가 있으니까 안전하고요. 수진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일 그만둘 수 없고 당신도 지금 승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어머님을 모시면 우리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지은이 대학 보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우리가 어머님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좁았습니다. 방 하나는 우리 부부가 쓰고 나머지 하나는 지은이가 공부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엄마가 주무실 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불편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나도 아내도 낮에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집에 두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동료 박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과장님, 혹시 부모님 요양원 모신 적 있으세요? 아, 우리 장인어른 작년에 모셨죠. 시설 좋은데 알아봐서. 왜요, 부장님도? 어머니가 최근에 쓰러지셔서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러시구나. 요양원 추천해 드릴까요? 우리 장인어른 계신데 괜찮아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죠. 처음엔 장인어른이 서운해 하셨는데 지금은 적응하셔서 오히려 편해하세요. 식사도 제때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들도 생기고 우리도 주말에 가서 뵙고 오면 되니까 마음 편하고요. 그래요? 부장님, 요즘 시대가 다르잖아요. 옛날처럼 3대가 같이 살 수 없어요. 각자 삶이 있는데 솔직히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거든요. 요양원이 현실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부장님, 지금 승진 앞두고 계시잖아요. 이 타이밍에 어머님 모시면 일에 집중 못 하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박 과장의 말을 듣고 나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이게 엄마를 위한 길이기도 해.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나을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엄마를 모시고 요양원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은 시설이 낡았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 어르신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네요. 두 번째 요양원은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가격은 월 200만 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깨끗하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방도 1인실로 해드릴게요.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요. 식사도 맛있대요. 영양사가 관리해서 건강식으로 나온대요. 민수야, 엄마가 집에서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24시간 계시고 병원도 가까워요. 119도 5분이면 온대요. 그래도 엄마, 제 걱정 좀 덜어주세요. 저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엄마 걱정돼서 집중이 안 돼요.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엄마가 혹시 또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 말에 엄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 때문에 너가 고생하는구나.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 너가 걱정된다면 엄마가 여기 있을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결국 엄마는 이응이응 실버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입소일 엄마의 짐을 정리해서 방에 옮겼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1인실로 방을 정했고 침대, 옷장, 책상, TV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옷을 옷장에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TV도 있고 창문도 크고 좋죠? 저기 산도 보이고. 응, 좋네. 엄마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그래. 너 일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알았어. 엄마는 억지로 웃으려 애쓰셨지만 그 웃음 속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엄마를 남겨두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는데 뒤돌아보니 엄마가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도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표정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엄마를 여기 두고 가는 게 맞나? 그러나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일이야. 엄마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잖아. 전문가들이 돌보니까 나보다 나을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 요양원에 모셨어. 수고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으셨어. 시설도 좋고. 그럼 다행이네요. 이제 마음 놓이시겠어요. 그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주 일요일마다 요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복도 끝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방에서 TV 보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여기가 좋더라. 밖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여기서 뭐 보세요? 그냥 사람들 오가는 거, 차들 지나가는 거.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엄마는 매번 내가 올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 식사는 잘 하세요? 응, 잘 나와. 맛있어. 친구도 사귀셨어요? 응. 옆방 할머니랑 가끔 얘기해. 그럼 다행이네요.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응. 대화는 항상 이렇게 짧았습니다. 나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30층 규모의 상업용 빌딩 건설 공사였습니다. 총 공사비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고 성공하면 임원 승진도 보장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현장 관리, 협력업체 조율, 예산 관리. 모든 게 내 책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씨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하는데. 알았어. 지금 간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좀 다녀올래? 아내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지은이도 데리고 갈게요. 고마워. 일주일에 한 번이던 방문은 2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 이번 주는 회사 일로 출장 가야 해요. 부산에 현장이 있어서. 아,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서 정신이 없어요. 엄마, 요양원에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식사는 잘 나오죠? 응, 잘 나와. 다른 어르신들이랑은 잘 지내세요? 응,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제가 다음 달에는 꼭 갈게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많이 바쁘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일 열심히 해라. 건강 챙기고. 네, 엄마도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엄마와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5분, 3분, 2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방문도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엄마의 전화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서너 번 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엄마도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신 거겠지.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은 엄마가 내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전화를 참으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나는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1억을 넘었습니다. 보너스로 받은 돈으로 강남에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방 3개에 거실도 넓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아내는 격리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이사를 마친 주말, 가족끼리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부장님,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대학 합격 축하하고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새 출발이네요. 새 집도 얻고 모두 승진하고 지은이는 대학생 되고. 수진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한 거지. 우리는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이응이응 실버요 양원입니다. 김순자 어머님 아드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식사를 거부하시고 계속 누워만 계세요. 열도 조금 있으시고 기침도 하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가능하시면 오늘 오시는 게. 어머님 상태가 좀 걱정되네요. 오늘은 좀 어렵고요.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아내와 딸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좀 편찮으시대. 많이 아프세요? 아니, 식사를 안 하신대. 내일 가봐야겠어. 제가 같이 갈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큰 문제는 아닐 거야. 할머니 요즘 자주 못 뵀는데. 제가 같이 갈까요, 아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다음 주에 대학 오리엔테이션 있잖아. 그거 준비해야지.
괜찮아. 아빠 혼자 다녀올게. 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요양원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가면 되지. 식사 안 하신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닐 거야. 감기 정도겠지. 그러나 다음 날 나는 요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 잡혔습니다. 뭐? 지금? 네, 오전 10시에 건물주, 즉 변호사들이 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아직 식사를 안 하시네요. 물도 거의 안 드시고요. 열이 좀 더 올랐어요. 제가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모레 가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케어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레 가면 돼. 요양원에서 돌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다음 날 밤,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호흡이 가빠지시고 의식도 몽롱해지셔서 지금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이응이응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시면 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옷을 급하게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까지 안 왔을까? 모레가 아니라 그날 바로 갔어야 하는 건데. 아니, 요양원에서 전화 왔을 때 바로 갔어야 하는 건데. 자책감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고 폐혈증 증상도 보입니다. 고령이시라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며칠 전부터 식사를 안 하셨다고요? 네. 요양원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안 오셨죠? 이 정도면 최소 4, 5일은 된 상태인데 하루 이틀만 더 늦었어도.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셔도 부모님 건강이 우선 아닌가요? 요양원에서 연락 왔을 때 바로 오셨어야죠.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 나이가 78이시고 현재 상태가 위중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호자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온갖 기계들이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 포화도 측정기, 수액비, 비 기계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 왔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 상태가 안 좋으셔. 중환자실이야. 제가 지금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이응대학병원 중환자실. 그런데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내일 오전에 와. 알았어요. 여보, 힘내요. 그날 밤 나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전화하셨을 때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다고.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 제발 괜찮으시길. 새벽 3시쯤 간호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들어가 보실래요? 황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엄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수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의 마른 손이 내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가 바쁜데. 엄마가 짐이 됐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작 와야 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야,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 못 돼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못난 건 저예요. 엄마한테 효도 하나 제대로 못한 저예요. 너 행복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힘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올게요. 매일 올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제발.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간호사가 나를 밀어냈습니다. 보호자님, 나가 계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엄마.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의 생명 유지 장치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이틀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아내와 딸도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지실 거죠?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지실 거야. 그러나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엄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비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투여, 제세동기, 쿵.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눈 떠주세요. 엄마, 아내와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할머니, 할머니. 시간 2025년 3월 15일 오전 5시 32분. 엄마는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용히 쓸쓸하게.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 몇 명이 왔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조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편히 보내드려. 고생 많았다. 우리도 나이 들면 다 똑같아. 그들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올 때 요양원 원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님, 좋은 분이셨는데. 부장님, 어머님 물건들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내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릴 게 있어서요. 원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뭔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맡기신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어머님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저한테 맡겨두셨어요. 한 달 전쯤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수에게 엄마는 너가 바쁜 거 알아. 그리고 너가 나쁜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니. 엄마는 이해해. 그런데 엄마가 하나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란단다. 엄마 방에 통장이 하나 있을 거야. 그 돈은 너가 힘들 때 쓰렴. 엄마는 충분히 살았고 너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엄마를 용서해줘.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언제나 내 편이었고 언제나 너를 응원했던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세요? 잘못한 건 저인데. 제가 못난 아들인데.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나는 엄마가 살던 요양원 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아내 수진과 함께 갔습니다. 여보, 힘들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해. 이건 내 몫이야. 엄마의 방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방은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작은 옷장 하나, 침대 하나, 낡은 서랍장 하나, TV 하나. 그게 엄마의 3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안 되었습니다. 모두 낡고 오래된 옷들이었습니다. 새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왜 새 옷 하나 안 사 입으셨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진통제.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여러 장의 편지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나와 손녀 지은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엄마는 모든 사진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7살, 초등학교 입학식, 새 책가방 메고 너무 좋아했다. 너무 귀여웠다. 민수 10살,
소풍 가기 전날 엄마가 김밥 싸주니까 좋아서 잠도 안 잤다. 민수 15살. 중학교 졸업식. 많이 컸네. 아빠 닮아서 잘생겼다. 민수 20살. 대학 합격. 우리 아들 대학생 됐다. 자랑스럽다. 민수 28살. 결혼식.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다. 엄마도 행복했다. 수진이가 착해 보였다. 손녀 지은이 돌잔치. 민수를 닮아서 너무 예쁘다. 빨리 크는구나. 지은이 유치원 졸업. 한복 입은 모습 예쁘다. 빨리 보고 싶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사진들을 매일 보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이 달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사진만 보시면서 편지도 있었습니다. 쓰다 만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나에게 보내려던 편지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에게 엄마는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래서 전화도 자주 못하게 됐지. 내가 전화 받을 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게 엄마는 좋아. 그런데 가끔은 내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요양원은 좋은데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그럴 때 내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단다. 어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생각나. 엄마가 밤새 간호했었지. 그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었어. 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편지는 여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49년 전 오늘 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해. 3.2kg의 작은 아기였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지금은 훌륭한 아버지가 됐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미안해. 넌 내 가족이 있는데 엄마가 자꾸 찾아서 부담스러웠을 거야. 오늘 케이크라도 사서 갈까 했는데 내가 바쁠까봐 전화도 못했어. 여기서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단다. 괜찮아. 엄마는. 역시 끝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 편지. 민수야, 오늘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 아들이 오셨더라. 젊은 친구가 어머님 손잡고 정원을 산책하는 거 봤어. 부러웠어. 그런데 부럽다고 생각한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도 바쁜데 말이야. 너도 내 삶이 있는데. 엄마가 욕심이 많나 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면서도 자꾸 내가 보고 싶어. 민수야, 엄마 이상한 거 아니지?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손 한번 잡고 싶어. 엄마가. 네 번째 편지. 민수야, 오늘 TV에서 모자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 봤어. 아들이 엄마 모시고 여행 가는 거. 엄마도 너랑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너 바쁜 거 아니까. 엄마는 여기서 내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런데 가끔은 외로워.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주말마다 오는데 엄마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너 열심히 사는 거 보는 게 엄마는 좋아.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그게 엄마 소원이야.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갔을 텐데. 수진이 내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당신이 부담 가질까봐 그러신 거예요. 나는 정말 못된 놈이야. 엄마가 이렇게 외로워하시는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한 장. 예금주 아들 민수 앞. 잔액 3,200만 원.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2010년 3월 10일 50만 원 입금. 2010년 7월 5일 30만 원 입금. 2011년 1월 15일 70만 원 입금. 2011년 6월 23일 50만 원 입금. 2012년 2월 8일 40만 원 입금. 15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식당 청소일, 빌딩 관리일, 전단지 돌리는 일, 아파트 경비 보조일. 70대의 몸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돈을 벌어 이 통장에 모으셨던 겁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하신다는 걸. 그런데 나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엄마도 심심풀이로 하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통장 맨 뒷장에 엄마의 메모가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렴. 엄마는 충분히 살았고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 차례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더 많이 모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렴.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내 아들. 엄마가 통장을 꼭 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수진이 가리킨 곳을 보니 침대 밑에 작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2022년 5월 1일 오늘 요양원에 왔다. 민수가 여기가 좋다고 했다. 민수 걱정 끼치기 싫어서 좋다고 했다. 사실은 집이 좋은데. 2022년 5월 15일 민수가 왔다. 1시간 있다 갔다. 짧았지만 행복했다. 2022년 6월 3일 오늘 민수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 회의 중이래. 다음에 다시 해야지. 2022년 7월 10일 민수가 2주 만에 왔다. 바빠 보였다. 걱정된다. 2022년 9월 20일 요즘 민수 목소리가 피곤해 보인다. 전화 자주 하면 부담될까봐 참아야겠다. 2022년 10월 5일 한 달 만에 민수 봤다. 반가웠다. 그런데 30분 만에 갔다. 괜찮아. 보기만 해도 좋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민수 못 왔다. 회사 일이 있대. 괜찮아. 전화라도 받아줘서 고마워. 2023년 3월 5일 민수 전화 받지 않음. 바쁜가 보다. 괜찮아. 다음에 다시 해야지.
2023년 4월 12일 오늘 민수 생각 많이 남. 창밖에 벚꽃이 예쁘게 폈는데 민수랑 같이 보고 싶다. 어렸을 때 벚꽃 구경 갔던 거 생각난다. 민수가 좋아했었는데 2023년 5월 3일 민수한테 전화했는데 1분도 안 돼서 끊었다. 회의 중이래. 목소리라도 들어서 다행이다. 2023년 7월 20일 오늘 수진이가 왔다. 반가웠다. 손녀 지은이 얘기 들으니 너무 좋았다. 보고 싶다. 지은이가 대학 준비한대. 우리 손녀 똑똑하다. 2023년 9월 15일 민수가 추석에 온다고 했다. 벌써 설레네. 뭘 해줄까? 민수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지. 2023년 10월 1일 민수가 못 온다고 했다. 회사 일이 급하대. 괜찮아. 내년 설에 보면 돼. 민수 건강만 해라. 2023년 12월 31일 난 해가 간다. 올해는 민수를 5번 봤다. 작년보다 적네. 내년에는 좀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8일 설날인데 민수가 안 왔다. 해외 출장 갔대. 많이 고생하는구나. 건강만 해라. 엄마는 괜찮아. 2024년 3월 20일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밤이 되면 외롭다. 민수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전화하면 부담될까봐. 2024년 5월 10일 오늘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 손자가 왔다.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손잡고 산책하더라. 부러웠다. 우리 지은이도 보고 싶다. 2024년 6월 30일 요즘 민수 목소리가 피곤해 보인다. 걱정된다. 내가 짐이 되나 봐. 전화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인데 아무도 안 왔다.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 2024년 9월 10일 요즘 몸이 안 좋다.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다. 그래도 괜찮아.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걱정할까봐. 2024년 10월 18일 오늘 너무 힘들다. 민수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전화하면 안 될 것 같다. 참아야지. 밤만 되면 눈물이 난다. 외롭다. 2024년 11월 5일 6개월 만에 민수 봤다. 10분 있다 갔다. 그래도 얼굴 보니까 좋았다. 많이 야위었다. 걱정된다. 2024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민수가 올까? 아니겠지. 괜찮아. 사진이라도 보면서 기다려야지.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민수를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 소원이다. 2025년 2월 14일 몸이 너무 안 좋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밥도 먹기 싫다. 그런데 민수한테 말하면 안 된다. 부담 주면 안 된다. 2025년 3월 1일 오늘은 정말 힘들다. 민수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손 한 번만 더 잡고 싶다. 2025년 3월 10일 민수야, 사랑한다. 엄마가 못난 엄마여서 미안해. 좋은 아들이어서 고마워. 행복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는 아프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러나 나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엄마는 외로우셨습니다. 매일 밤 혼자서 그러나 나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엄마는 나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매일 간절히 그러나 나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쁠까봐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갔을 텐데 아프다고 말씀하셨으면 외롭다고 말씀하셨으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면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부담 주기 싫으셨던 거예요. 나는 정말 못된 놈이야. 정말 못된 놈이야. 그날 우리는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나오기 전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여기서 제일 외로워하신 분 중 한 분이셨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주말이면 외박도 가시고 명절에는 집에도 가시고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오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거의 안 갔죠. 처음 몇 달은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이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식사도 점점 잘 안 하시고 방에만 계시고 어머님은 항상 복도 끝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주말마다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밖을 보시면서 아들이 올까봐 기다리셨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여기 춥잖아요. 겨울에는 특히 추운데 해도 아들이 올지도 몰라. 조금만 더 있을게. 아들이 오면 바로 알아봐야지 하시며 계속 앉아 계셨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오늘도 안 오나 보내 하시며 돌아가셨죠. 제가 한 번은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원장님, 우리 아들은 착한 애예요. 정말 착해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큰 회사 다니거든요. 저 때문에 승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참아야죠. 엄마니까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아들 자랑만 하셨어요. 우리 아들 부장 됐어요. 우리 손녀 서울대 갔어요. 우리 며느리 착해요. 바빠도 가끔 와요.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밤에는 간호사들이 보기엔 어머님이 자주 우셨대요. 혼자 방에서 사진 보시면서 원장님,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요. 제가 어머님 방을 들렀는데 어머님이 사진을 보시면서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민수야,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엄마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엄마.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 가시기 전날 밤에도 간호사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민수한테 짐이 되는구나. 민수가 바쁜데 자꾸 찾으니까 힘들겠지. 내가 빨리 가야겠다. 그래야 민수가 편하게 살겠지.
라고요. 아,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부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엄마를 죽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죽인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은 부장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끝까지요. 그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늦었지만 엄마의 사랑을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나는 엄마가 앉아 계시던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이 보였습니다. 주차장과 정문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매주 매달 3년 동안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더운 여름날도 추운 겨울날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제가 여기 와야 했는데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줄 몰랐어요.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올까? 저기 차가 들어오네. 민수 차인가? 아니구나. 괜찮아. 다음 주에 오겠지. 아니면 다다음 주에라도.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엄마니까. 엄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와 딸 지은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둘까봐. 뭐라고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만두는 건 아니고 지방 발령을 신청하려고. 급여는 좀 줄어들어도 야근이 없고 주말 출근도 없는 자리로 옮기려고. 갑자기 왜요? 당신 임원 앞두고 있잖아요. 임원이 뭐가 중요해? 우리 시간이 없잖아. 지은이도 대학 가면 집 떠날 거고 우리도 점점 늙어가고. 나 할머니 보내드리고 나서 깨달았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여보, 나 할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 했어. 할머니가 3년 동안 창가에서 나를 기다리셨어. 매주 매달. 나는 한 번도 안 갔어.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았어. 할머니가 외로워하셨어. 아프셨어.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하셨어.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제 안 그럴 거야. 가족이 우선이야. 당신도 지은이도 할머니처럼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딸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할머니 자주 못 찾아뵀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학원 가고. 핑계였어요. 정말 가고 싶었으면 시간 냈을 텐데.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지은아, 대학 가면 더 바빠지겠다. 가기 전에 할머니 얼굴 한번 보러 올래?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네, 다음 주에요 하고 안 갔어요. 그냥 귀찮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요양원 말을 처음 꺼냈잖아요.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제시도 신계속 셔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어요.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권했고 제 책임도 커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그런데 이제라도 바꾸자. 서로한테 더 신경 쓰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마지막 교훈이야.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알았어요, 여보. 그렇게 해요. 저도 엄마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빠, 저도 변할게요. 이제 가족이 우선이에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 상무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무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민수 부장. 무슨 일인가? 지방 발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뭐? 지방 발령? 자네가? 지금 임원 앞두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데? 가족입니다. 상무님, 저 최근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민수 부장,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경력을 포기할 순 없지 않나? 경력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가족들한테는 잘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시간이 있을 때요. 상무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네. 자네 뜻이 그렇다면 대전지사는 어떤가? 거기는 프로젝트가 작아서 야근도 거의 없고 주말 출근도 없어. 감사합니다, 상무님. 자네 같은 인재를 잃는 건 회사로서도 아쉽지만 가족을 선택한 자네를 존경하네. 나도 부모님 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하거든. 상무님, 가서도 잘하게. 자네라면 어디서든 잘할 걸세. 한 달 후 나는 대전으로 발령 났습니다. 연봉은 2천만 원 정도 줄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오후 6시면 퇴근했고 주말은 온전히 가족과 보냈습니다. 아내와 딸은 서울에 남았지만 나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일요일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그냥 집에서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별것 아닌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해요? 지은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하고 싶어? 아빠랑 그냥 산책하고 싶어요. 얘기하면서. 좋지. 가자. 공원을 걸으며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생활, 친구들, 꿈 고민. 아빠, 요즘 아빠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 네, 전에는 항상 바빠 보였는데 요즘은 여유로워 보여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렇구나. 아빠도 지은이랑 있으면 행복해. 미안해. 그동안 아빠가 너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줬지? 괜찮아요. 아빠가 일하느라 힘드신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좋아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지은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아내와의 시간도 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둘이서만 데이트도 했습니다. 여보, 언제 이렇게 둘이서만 데이트해봤지? 정말 오랜만이지? 결혼 전 이후 처음인 것 같아. 여보, 행복해요. 이렇게 당신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나도 행복해. 그동안 미안했어. 일만 하느라 당신한테 소홀했지.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하면 되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저도 사랑해요, 여보. 엄마가 남긴 3,200만 원은 전액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재단에서 감사 행사를 열었고 나는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고 김순자 여사의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10분의 생활비를 1년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온 감사패를 받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엄마가 사랑하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외로운 어르신들께 전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엄마도 기뻐하시겠죠? 또한 나는 매달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계셨던 그 요양원에 매주 토요일 오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자식들이 바쁘다고 잘 안 와. 외로우시겠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 바쁜데 뭐. 어르신의 말투가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분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보고 싶다고. 아이고, 바쁜데 내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자식들이 와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어르신의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응이 응유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떨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바쁘신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내세요. 네, 이번 주말에 가보겠습니다. 그 주말 그 어르신의 아들이 정말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오, 왔구나. 바쁜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울컥했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기다리셨겠지. 내가 왔을 때 저렇게 기뻐하셨겠지. 6개월 후 추석 전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왔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도 왔어요. 지은이가 엄마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요양원에 봉사활동 가요. 할머니가 계셨던 곳이랑 비슷한 곳이요. 거기서 할머니 생각 많이 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자주 못 찾아뵈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수진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정말 불효했습니다. 어머님을 더 잘 모셨어야 하는데
우리 집으로 모셔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님 뜻 이어서 잘 살겠습니다. 내 차례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날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잘 살게요. 가족을 사랑하며 살게요. 엄마가 바라셨던 그 모습으로 살게요. 돈이나 지위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셨던 그 시간들, 엄마가 아프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을 저에게 남기신 그 사랑 모두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게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평생 제대로 말 한 번 못했는데 이제라도 말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요. 고맙고 죄송하고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그날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습을. 사람이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깨달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도 너 보면서 배운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나도 부모님 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가 많아. 그런데 너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남은 가족들한테 잘하면 돼.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야. 네, 장인어른.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꾸준히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엄마, 이제 저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건 3,2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남기신 건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의 행복만을 바라는 그런 사랑. 엄마, 저 이제 그 사랑을 제 가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딸에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매주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요. 엄마를 뵙는 것처럼 그분들을 대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외롭지 않으시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들에게 연락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시간 내서 찾아뵈세요 라고. 제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라도 하게 돕고 싶어요.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늦게 배웠지만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이에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잘 살겠습니다. 아들 민수 올림. 일기를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엄마 같았습니다. 엄마,
저 별이 엄마죠?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엄마.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 속에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